안녕하세요. 전우이기록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자대 배치, 통보를 받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강원도 인제 원통, 그 세 글자를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인제 가면 언제 오나 원통에서 못 살겠네. 이 한 줄의 문장이 단순한 민요처럼 들리시는 분이 있다면 아마도 을지부대 출신이 아니실 겁니다. 12사단 을지부대에서 청춘을 불살랐던 전우들에게 이 말은 단순한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시대를 버텨낸 젊은이들의 땀과 눈물, 그리고 아직도 심장 어딘가에 남아있는 자부심입니다. 오늘 전우의 기록은 을지부대가 왜 그토록 힘들었는지 그 7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요. 자, 시작합니다. 7위 지옥으로 가는 서막 소양강 LST와 60트럭. 7위부터 시작합니다. 을지부대 출신 전우라면 자대 배치를 받으러 가던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하실 겁니다. 1970, 80년대 강원도 인제 원통으로 가는 길은 지금과 차원이 달랐습니다. 춘천 백삼보충대에서 자대 배치 통보를 받은 병사들이 제일 먼저 마주한 것은 소양강댐이었습니다. 소양강댐이 건설되면서 육로로 연결되던 양구 방면 길이 수몰되어 버렸습니다. 그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육군 LST 수송선이었습니다. 군함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객선도 아닌 그 배에 몸을 실으며 병사들은 처음으로 깨달았을 겁니다. 아, 내가 가는 곳은 보통 곳이 아니구나. 소양호를 건너 양구 선착장에 내리면 기다리고 있는 것은 포장도 제대로 안 된 산길과 포로를 씌운 60트럭이었습니다. 짐칸에 몸을 우겨넣고 구비구비 산길을 달려 도착한 곳이 원통. 새벽녘에 도착하는 경우엔 어딘지도 모를 어둠 속에서 내리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손에 잡히는 것은 M16 소총과 군장뿐. 칠흑 같은 어둠과 낯선 산 냄새가 코끝을 먼저 맞이했습니다. 그 배를 타며 병사들은 이미 알았을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것이 얼마나 만만치 않은 복무가 될지를. 을지부대 가셨던 분들, 그날 처음 원통에 도착하셨을 때 어떠셨습니까? 댓글로 기억을 남겨주세요. 6위 사단 책임지역 85%가 산악 대한민국에서 가장 험한 땅, 6위입니다. 보통 사단이라면 평지와 산지가 적당히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12사단은 달랐습니다. 육군본부가 공인한 내용에 따르면 육군에서 가장 높은 곳에 병력이 주둔하는 사단으로 사단 책임지역의 85% 이상이 산악지형입니다. 해발 1000m 이상 고지가 무려 49개소, 작전지형 평균 고도는 750m, 평균 경사도는 49도에 달합니다. 경사도 49도.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계단이 아니라 거의 벽을 기어오르는 수준입니다. 전술화에 군장을 짊어진 병사들이 이런 경사면을 매일 오르내렸습니다. 훈련이든 초소교대든 매번 산을 타야 했습니다. 다리에 쥐가 나도 무릎이 깨질 것 같아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주된 작전지역인 서화리, 용대리, 원통 같은 인제 북쪽, 민통선 아래 지역들도 여러 하천과 복잡한 산계가 뒤섞여 지형이 변화무쌍했고 민통선 안쪽은 그보다 훨씬 험준했습니다. 특수훈련을 받은 공비 외에는 넘어오기 어렵다고 여겨질 정도의 지형. 그 지형을 매일 발로 밟으며 경계를 선 것이 을지부대 전우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인제군은 홍천군 다음으로 면적이 넓은 기초자치단체입니다. 넓은 땅에 험한 산만 가득하다는 것은 곧 이동거리가 2배, 3배라는 의미입니다. 행군 하나를 해도 남들보다 훨씬 많은 거리를 산악으로 이동해야 했던 것이 을지부대의 숙명이었습니다. 5위 총 대신 짊어진 물찌개와 화목 작업. 5위, 이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실 분들이 많을 겁니다. 훈련보다 더 힘들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생존을 위한 노동이었습니다. 1970, 80년대 을지부대 산악소초나 고지 부대에서는 수도,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이 귀한 곳에서 병사들이 해야 했던 일 중 하나가 바로 물찌개질이었습니다. 계곡 아래까지 내려가 2통의 물을 가득 담아 가파른 산길을 다시 올라오는 일. 한 번이 아니라 몇 번씩 반복해야 했습니다.
비탈에서 물을 쏟기라도 하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습니다. 겨울에는 또 화목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모반 난로를 피우기 위해 산비탈을 타며 직접 나무를 해와야 했습니다. 전기톱도 아니고 도끼와 손톱으로 나무를 찢고 자르고 짊어져야 했습니다. 훈련도 아닌 이 노동의 반복이 병사들의 몸을 갈아먹었습니다. 지옥이 따로 없었다는 말 뒤에는 이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적과 싸울 준비를 하면서 동시에 생존을 위한 원초적인 노동까지 해야 했던 을지부대. 총 대신 물지개와 도끼를 손에 쥐고 버텨낸 그 시간들이야말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고생의 진짜 본질이었습니다. 물지개 지고 산을 올랐던 기억이 있으신 분들 댓글에 그때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4위 눈 동굴을 파야 길이 생기던 곳 향로봉의 겨울. 4위 드디어 을지부대의 전설 중 전설이 등장합니다. 향로봉 해발 1296m 12사단 하면 향로봉이라 할 만큼 상징성이 강한 이 고지는 6.25 전쟁 당시 폭격과 포격으로 고도가 무려 3m나 깎여나갈 정도로 치열했던 격전지입니다. 그 험한 곳에 독립중대가 상주하며 국토를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그 향로봉에서의 겨울은 군 복무 역사에서 손꼽히는 혹독함을 자랑합니다. 한겨울 기온이 영하 34도, 체감온도는 영하 57도까지 떨어지는 경우도 있었고 첫눈은 10월에 내려 마지막 눈이 5월까지 이어졌습니다. 365일 중 절반이 넘는 기간을 눈과 함께 살아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폭설이 쏟아지면 어떻게 됐을까요? 3일간 내린 눈이 무려 2m를 넘기는 경우도 있었고 향로봉으로 향하는 전봇대에는 10cm 단위로 눈금이 표시되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눈 속에 파묻히는 것을 미리 대비한 것이지요. 눈이 2m씩 쌓이는 겨울, 병사들은 길을 내는 것이 아니라 눈 속을 파서 터널처럼 이동해야 했습니다. 눈이 너무 많이 쌓여 사람 길을 훌쩍 넘어버리면 결국 눈을 파고 그 속으로 기어다니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을지부대 전우들이 기억하는 눈 동굴의 실체입니다. 눈을 녹여 밥물을 만들고 고드름을 녹여 빨래를 하던 시절 1970년대에는 향로봉에서 휴가 신고를 하고 출발한 병사가 폭설에 파묻혀 숨진 일도 있었을 만큼 자연이 만들어내는 위협 자체가 하나의 전쟁이었습니다. 차량 보급이 불가능할 땐 헬기를 투입해야 했고 전역 장병조차 헬기로 내려오는 진기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향로봉에서 군 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계절 내내 자연과 싸우는 또 다른 전쟁이었습니다. 3위 전술도로 편도 18km, 4,000계단 신이 버린 땅. 3위입니다. 향로봉에 오르는 길, 진부령에서 칠절봉, 둥글봉을 거쳐 정상까지 편도 거리가 18km입니다. 비무장 상태로 도보 이동해도 약 5시간 정도 소요되는 길이니 완전 군장을 짊어지면 그 고통은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전술도로가 워낙 가팔라서 향로봉 차량 운행은 대부분 고참 운전병만 담당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 되기 전에 공병대대에서 운전병과 불도저를 미리 올려보내 주둔시켰다가 폭설이 내리면 전술도로 입구까지 밀어 내려온 뒤 다시 홀로 향로봉까지 걸어 올라가야 했습니다. 차량이 고장나면 혹은 눈이 너무 많이 와 운행 자체가 불가능해지면 그 긴 길을 두 다리로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51여단 사천리 중대 구역에는 소초와 소초 사이 특정 구간이 4,800여 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이 구간의 평균 경사는 70도 이상이고 일부 구간은 수직에 가까웠습니다. 4,800개의 계단, 오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이 계단을 군장을 짊어지고 오르내리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군장의 장비에 탄약까지 지고 오르다 보면 허벅지가 마비되는 느낌이 들 정도였다고 전우들은 회고합니다. 이곳을 두고 사람들은 이렇게 불렀습니다. 신이 버린 땅. 하지만 그 신이 버린 땅을 을지부대 전우들은 끝내 지켜냈습니다. 2위 대침 투작전 25회 완수 실탄이 장전된 곳에서의 복무 2위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을지부대 복무가 다른 부대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이유입니다. 12사단은 창설 이후 단 한 번도 적에게 패한 적이 없습니다. 6.25 전쟁에서 5번의 전투를 모두 승리로 이끌었고 휴전 이후 1967년 8월부터
1998년 6월까지 총 25회의 대침투 작전을 완벽하게 수행했습니다. 무장공비 85명을 사살하고 다수의 장비를 노획했으며 귀순자 유도 작전도 수차례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을지부대 병사들은 단순히 훈련만 하는 군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무장공비가 침투하고 실제로 교전이 벌어지는 최전선에서 복무했다는 것입니다.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당시 북한 공비들의 복귀 계획이 향로봉을 지나 백두대간을 이용하는 것이었을 만큼 이 지역은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였습니다. 북한 무장공비들이 한국군 군복에 12사단 마크를 달고 이동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을지부대가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GOP 근무 중 경계선을 넘어 실제로 공비가 출현하면 어떻게 될까요? 발포 명령이 떨어지고 실탄이 날아다닙니다. 이것은 영화가 아닙니다. 을지부대 전우들이 실제로 겪어야 했던 현실이었습니다. 훈련의 무게감이 다른 부대와 근본적으로 달랐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긴장이 풀리는 순간이 없었습니다. 그 긴 복무 기간 내내 일이 조국의 창끝, 산악의 방패 을지부대가 감당한 것의 무게, 드디어 1위입니다. 을지부대의 슬로건은 이렇습니다. 조국의 창끝, 산악의 방패, 그리고 부대의 표어는 이것입니다. 을지부대는 오직 전진할 뿐이다. 이 말들은 그냥 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을지부대라는 명칭은 창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수나라 113만 대군을 물리친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을 따서 명명한 것으로 육군 역사상 최초로 역사적 위인을 부대 명칭으로 사용한 사례였습니다. 부대의 이름 자체가 나라를 지키는 의지와 자부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12사단이 피를 흘려 지켜낸 38선 이북 지역은 현재 강원도 면적의 4분의 1에 달합니다. 지금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의 일부는 12사단 을지부대 선배 전우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땅입니다. 그리고 1970~80년대 혹한의 향로봉에서 물지개를 지고 눈동굴을 파며 4,000개의 계단을 짊어지고 오르며 실탄이 장전된 총을 들고 GOP를 지켰던 그 병사들, 고향에서는 아들이고 누군가의 오빠이고 누군가의 남자친구였던 그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가장 험한 곳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했습니다. 이름도 꼭 원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원통함을 견뎌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을지부대 전우들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그 시절 을지부대에서 복무하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때 같이 고생했던 전우가 생각나십니까? 그 시간들이 힘들었지만 어딘가 자랑스럽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전우의 기록은 그 자랑스러움을 기억하고자 합니다. 오늘 영상 어떠셨습니까? 을지부대에서 복무하셨던 전우 여러분, 그 혹독했던 시간들 여러분이 지키셨기에 지금 이 나라가 있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했던 그 시절을 이제는 당당한 자부심으로 기억해 주십시오. 댓글에 여러분의 부대명과 군번, 그리고 그때의 기억을 남겨주십시오. 전우들의 이야기가 모여 역사가 됩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구독 버튼 누르시면 다음 영상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을지부대 전우들을 위해 전우의 기록이 계속 달리겠습니다. 전우의 기록이었습니다.